73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도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북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은 NAP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 신대학교가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풍성했던 나눔과 섬김의 현장을 CTS 뉴스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협회가 제45차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주제로 천여 명의 청년과 대학생들이 함께한 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독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등을 열었습니다. 광복절날 교계 풍경을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73년 전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가 주최한 8.15 광복 경축 기도 대성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기독 어머니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힘을 모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다음 세대의 회복, 국가 지도자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성경적인 가치와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 대여총 상임회장 오이숙 목사의 개회사와 이해라 대표 총재의 환영사로 시작된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와 경축 행사 등 총 4부에 걸쳐 진행된 대여총 광복절 경축 기도 대성회는 광복을 재현하는 만세 삼창과 통일 노래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더욱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초교파적으로 전국에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나라의 안전과 발전과 번영과 통일과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35도의 폭염, 도로 위는 40도를 웃도는 열기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는 8.15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성 구국 금식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독교계 보수 진영에서 주최한 기도회인 만큼 미스바 대각성 기도회에서는 현 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등 미스바 대각성 구국 금식 기도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무엇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즉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하며 철회를 위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또 기도성회에 참석한 교계 인사들은 정치인과 종교인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죄, 이것이 내 죄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지은 죄, 이건 내 죄입니다. 백성이 지은 죄, 내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편 이번 8.15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성 구국 금식 기도성회는 2부로 나뉘어 찬양과 경배, 개회 예배, 기도회 순으로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의논하고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청년, 예수로 일어나라를 주제로 열린 초인류 대한민국 건설 비전 선포식에서 국제예수전도단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기꺼이 삶을 드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이 위대한 일에 나서도록 젊은이들을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see, God has something for Koreans, that we will see that which is within the warring Koreans to rise up. 이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21세기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 예수 청년들이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사명자가 되도록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73년 세월을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진리가 이 땅에 확산되길 기대하며 힘차게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김제시 성시화를 위한 광복 73주년 기념 연합 대성회가 김제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면서 김제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김제 지역 단체장들과 남북한 통일,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NAP의 시행을 앞두고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는 한편 NAP에 포함된 독소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 등이 정부가 NAP를 시행할 경우 순교적 각오로 거부, 저항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교계단체들은 정부가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는 것과 옹호하는 것은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계에서는 정부의 대화를 요청하는 한편 NAP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우리도 결사적인 어떤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오셨어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법무부하고 한번 대화를 하도록 다리를 놓아 주시겠다고 이제 그런 대화도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법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대로 만약 한다면은 저희가 법무팀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저항할 겁니다. 난민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인권 시민단체들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무슬림, 난민, 차별금지법 등 독소 조항으로 인해 강력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일방통행식 불통적폐 행정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시 수렴해 독소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NAP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반대운동과 집회를 이어왔던 동성애 동성원 개헌반대 국민연합도 NAP 폐지를 위한 1000만 서명 운동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내용들을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고 또 성교육, 성평등 정책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이 또 크리스찬들이 다 합해서 이걸 막는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현재 실무자들이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 이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NAP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의 선전을 바라는 마음들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을 후원해온 사역자들도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사역자들을 박세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치료가 한창입니다. 한만플러스 재활의학과 김창원 원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포함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의 치료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2018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김 원장의 손을 거쳐간 사람이 다수입니다. 제가 육체적인 것, 그다음에 또 정신적인 서포트라든지 그런 또 영적인 부분을 좀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에 포커싱되어 있는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선수들의 영적, 육적 회복을 목표로 치료하는 김 원장. 작년에는 스포츠 선교기관을 세우고 스포츠 기독인들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이 부상 없이 선전하길 누구보다 바라는 김 원장. 치료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조언을 해봅니다. 좋은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선수들이 정말 그 좋은 결과가 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서울의 한 유통기업. 15년 전 당시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던 윤태인 대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막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체육관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체육관에 와서 도와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고 있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그 선수촌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었는데 거기에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아무도 돕는 분이 없이 혼자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던 상황이셨더라고요. 윤 대표는 그때부터 스포츠 선교 지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해 왔습니다. 2016 리우 올림픽에서는 지카 바이러스로 긴장한 선수들을 위해 모기 퇴치 화장품을 개발, 제공했습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피부가 트지 않도록 맞춤형 크림을 보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홍보 모델로 세우고 선수들의 경기와 종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25년 면세점 유통 노하우로 화장품과 건강 프로그램, 주얼리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선교를 꿈꾸는 윤 대표.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둔 선수들에게 당부합니다. 붙잡아 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우주를 지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선수들에게 있음을 선수들이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포츠 선교에 힘써온 사람들. 그들의 섬김이 2018 아시안게임의 결실을 위한 바람으로 모아졌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국내에 있는 한 기독대학교 해외 봉사단이 베트남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베트남 일부 지역은 아직도 제대로 된 의료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봉사활동에는 고신대와 의과대학 그리고 보건병원 등 여러 기관이 함께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차로 2시간 30분을 더 가야 하는 농안 지역의 한 마을. 한국 의료진의 방문 소식에 진료소와는 현지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내과와 외과, 소아 청소년과 등 의료진들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베트남 의료 소외 지역에 작은 병원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 600명의 환자를 진료한 이들은 고신대 해외 봉사단입니다. 통역을 포함한 20여 명의 봉사팀은 베트남 농안 세계로 병원의 의료 장비와 약품으로 이틀 동안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농안 세계로 병원이라고 저희들이 정말로 놀랍고 아름답게 긴 세월 동안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의료와 또 사회사업과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을 잘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학 차원에서의 지원, 우리 대학병원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정말 베트남의 희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세워나가는 이 일들을 위한 종합선교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중심가에서 2시간 넘게 떨어진 오지인 만큼 현지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거리보다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간단한 진료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에게는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의료봉사가 이들에겐 더없이 소중하기만 합니다. Tôi dẫn con đi khám mà bác sĩ rất nhiệt tình. Tôi rất là cảm ơn bác sĩ. 단편적으로 요 타임에 이렇게 몇백 명 지정된 사람을 보신다는 거는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오셔서 조금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없는 뭐 초음파를 해주신다든지 이제 복음적인 접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소위 이렇게 1차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같은 시각 롱안구 다른 오지마을에서는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집을 허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신대 해외 봉사 단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쉴 새 없이 벽돌을 나릅니다. 한 달 후에는 나무뼈대에 진흙을 붙여 만든 엉성한 흙집이 튼튼한 벽돌집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힘들긴 하지만
자신들의 수고로 현지 주민이 안락한 보금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함께 웃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덥습니다. 이 낯선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다는 그렇게 좀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학예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고신대 영도 캠퍼스는 물론 복음병원과 의과대, 간호대가 있는 송도 캠퍼스, 그리고 신학대학원이 있는 천안 캠퍼스까지 3개의 캠퍼스가 연합했습니다. 의료와 전문 선교, 문화 교류로 여러 기관이 참여한 만큼 베트남에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사역을 펼칠 수 있어 그 의미가 큽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준비된 부분이 적어서 환자 진료나 이런 부분이 좀 사역이 약하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강된다면 아마 이 베트남을 통하여서 저희 고신대학교 고신대학 보건병원 같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며칠 주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 약을 통해서 영적인 행복감이 좀 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모든 단원들도 봉사활동에 다시 한번 사명감을 느낍니다. 본대랑 같이 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고신대학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다짐하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 현장에서 뛰는 모습 보면서 저도 나중에 크면은 단기 선교를 통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짧은 사역이었지만 고신대 해외 봉사 단원들의 헌신된 마음은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큰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롱안에서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광주에서 제45차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 첫날 개회식에서 말씀을 전한 광주 은광교회 전원호 목사는 모든 CBMC 회원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성도의 형통을 배우고 바로 잡아가길 바란다면서 역풍과 장애물, 억울함과 목숨의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정한 성도의 형통을 누리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북미와 중국, 유럽 등 해외 사역을 보고하고 지회 육성 비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한국대회 대회장인 이승률 중앙회 회장은 이번 한국대회는 다음 세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가치 혁신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쇠퇴하는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초석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되는 제45차 CBMC 한국대회의 둘째 날에는 미 항공우주국 신재원 부국장과 한국상담코칭진흥원 서우경 원장, 토론토 금빛교회 이면수 원로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 청년 초청 집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연이은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현장에 긴급 구호와 모금 활동을 진행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현재 인도네시아 롬복 시내에 있는 교회 3개와 대형 병원 2개가 파손되는 등 치료처가 마땅치 않아 많은 환자들이 방치된 상황이라면서 긴급 구호와 모금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 교량 5개가 붕괴돼 구호 물품을 수송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난 8월 9일까지 230번 넘는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물과 생필품, 텐트 등을 지원하고 교량을 보수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가 주최한 제6차 다민족 선교대회가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열방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주제로 에베네셀 선교교회 최창섭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2부 찬양제에서는 한국과 중국, 도미니카와 러시아 등 다민족으로 구성된 9개 팀이 참여해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했습니다. 이어 다민족 선교단을 위한 선교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뉴욕에 사는데 멀리 가서 선교를 못해도 이곳에 사시는 내 이웃도 외국인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전도함으로써 다민족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그러한 뜻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6번째 오늘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는 지난 2010년에 설립됐으며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모교 기도회와 다민족 선교대회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가 소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을 비롯해 리스타트의 원리로 교회를 다시 세우는 법과 존 오트버그 목사의 친밀함에 관한 책을 소개합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랍니다. 국내 최고의 진로교육 전문가 김진 원장의 성경적 진로 가이드로 재능을 잘 사용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도록 돕는 크리스천 자녀 교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청지기이며 가이드이자 조력자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진로 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어떤 성향 유형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표를 압축한 옥타그노시스 성향 유형 진단 테스트를 통해 15가지 성향별 진로 테스트 및 가이드, 유형별 직업, 신앙교육법, 학습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성향 유형마다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따른 답변을 체크해 합산한 총점을 통해 아이의 대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스타트의 원리로 교회를 다시 뛰게 하자. 리스타트의 원리로 미래를 여는 교회입니다. 저자인 상계감리교회 서기론 목사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하기에는 굳어버린 요소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바꾸려는 의지도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위축되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교회는 미래를 열어 앞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교회가 앞으로 계속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변치 않고 지켜나가야 할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가 다시 서고 영혼 구원에 목숨 걸며 부흥을 꿈꾸고 다음 세대에 올인하는 사역의 구체적인 원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다시 뛰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기, 존 오트버그의 관계훈련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내 맘 같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을 친밀함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심의 사고, 거절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 등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말씀 안에서 치우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일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차곡차곡 쌓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추구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백영모 선교사가 구속 수감된 지 벌써 80일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CTS 뉴스도 이미 백 선교사의 소식을 여러 차례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선결신문 황승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백 선교사의 근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백 선교사는 현재 마닐라 안티폴로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는데요. 예. 모레 8월 18일이면 체포 구금된 지 80일이 됩니다. 예. 구속 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감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보석이나 불구속 재판을 위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이를 위한 법원의 예비 공판이 있었는데요. 8월 14일과 17일 법원의 심리가 잡혔었습니다. 대개 예심후 2달 후에 재판이 잡히는데 이례적으로 기일이 빨리 잡혀서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요. 14일 첫 심리에서 검사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일단 공판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네. 필리핀 교도소가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백 선교사님이 잘 견디고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건강 상태는 좀 어떤가요?
네, 좀 안타깝게도 백성 여사님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장기간 투옥하면서 체중이 10kg 감량됐고요. 피부병이 걸렸는데 약을 써도 지금 낫지 않고 있어요. 더욱이 이제 옥중에서 결핵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았던 한쪽 다리에도 이상이 생겨 걷는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한데도 백성 여사는 웃음을 잊지 않고 있으며 교도소로 이감된 후부터는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옥중에서 성경을 읽고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도소 내에서 수감사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등 선교 활동, 옥중 성경 활동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가족과 현지 대책위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8월 3일 백성교사 석방을 위한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는데요.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답변도 무성의해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우선 백성교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앞서 제가 피부병과 결핵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청와대는 다행히 백성교사는 건강상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사관을 중심으로 영사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현지 대사관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교사의 건강 상태조차도 제대로 체크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답변에서 드러나면서 청와대 답변 자체의 신뢰성이 그렇게 의심케 했습니다. 네, 청와대 답변 가운데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네, 청와대 측은 사건이 재산권 분쟁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산권 분쟁이라 한다면 재산권과 관련해서 현재 다투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 무기가 발견된 곳이 한때 소유권 소송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하누리 선교법인의 소유라고 법원이 이미 3차례나 판결을 내렸고 법원의 그 확정 판결과 명령에 따라서 재산권 형사를 백성서가 도와준 적은 있는데요. 청와대가 왜 이 사건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굳이 발표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답변 중에서 청와대는 백성교사가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설보안업체 요원들과 같이 무정을 하고 학교에 들어간 것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지 법원 서류를 보면 백성교사가 사설보안업체 문제로 체포됐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 백성교사가 교회의 대리인이라고 한 발표도 사실이 아닌데요. 문제는 우리 정부의 답변이 백성교사의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발표가 어땠길래 이렇게 좀 도마에 올라 있는 겁니까? 네, 국민의 간절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을 이유로 관련 부처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브리핑 앞뒤로 대통령 휴가 얘기를 하는 등 답변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청와대는 전체 영상 9분여 중에서 3분여 정도만 백성교사 내용을 활용했고요. 답변 전후에 대통령 휴가와 판문점 선언 등 국민청원과 답변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억울하게 갇혀있는 백성교사와 그의 석방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백영호 선교사 석방 대책위는 억울한 사람을 더욱 억울하게 만드는 분통 터지는 답변이라고 그렇게 유감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청와대 외교정책 비서관실 한 관계자는 필리핀 대사관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별도로 검증하지 않고 보고한 대로 발표했다면서 이번 청와대 답변은 영사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책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핀 대사관에 더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하겠다며 믿고 지켜봐달라고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필리핀 대사관 측에서도 해명을 내놨는데요. 우선 소유권 분쟁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의 체포권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현지 수사 기록상으로 두 건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가족이 연관성이 있다는 의사를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백성교사의 가족 탓으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또 백성교사의 건강에 대해서도 백성사와 가족이 일부러 대사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그 궁색판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정부에 신중하지 못한 상황 인식으로 국민이 곤경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관계부처가 현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 만큼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